친구가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그게 오히려 짐이었습니다. 젊었을 땐 친구가 많아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었습니다. 매일 울리는 전화, 주말마다 가득 찬 약속, 바쁘게 이어지는 모임들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왜 나는 더 외로운 걸까? 정호 씨 역시 그랬습니다.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뒤 주말마다 시끌벅적한 모임 대신 고요한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불안했습니다.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린 걸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누구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불편한 자리에 억지로 앉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를 지치게 했던 건 외로움이 아니라 가짜 친밀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이었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연락이 줄어들수록 더 편안해질까? 친구가 없으면 외로워야 정상 아닌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인생이 비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채워지는 과정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친구의 수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한 관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 친구들 연락 다 끊으면 생기는 일 4가지와 친구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눌러두시면 다음에도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들 연락 다 끊으면 생기는 일 4가지. 첫째,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된다. 은퇴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수많은 관계가 나를 더 외롭게 했다는 걸. 정호 씨는 늘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일 잘하는 부장님으로, 친구들 사이에서는 분위기 메이커로, 가족 앞에서는 든든한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관계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퇴 후 첫 주말, 정호 씨는 그 질문의 답을 마주했습니다.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눈이 떠졌고 출근 준비를 하던 습관대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휴대폰은 조용했고 달력에는 약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다들 바쁜가 보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그대로였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그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과 관계들이 이렇게 쉽게 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 그날 오후 정호 씨는 낡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북적였고 카페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 필요한 사람일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관계들, 함께 웃고 떠들었던 친구들, 그 모든 순간들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이었을까? 정호 씨는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는 능력 있는 선배로 보이기 위해, 친구들 사이에서는 재미있는 사람으로 남기 위해, 가족 앞에서는 든든한 가장으로 인정받기 위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느라 정작 진짜 나는 잊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되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하루가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호 씨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침 6시 출근 준비 대신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며 눈을 떴습니다. 바쁜 출근길 대신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조용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조용함이 이렇게 따뜻했나? 산책길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친구와 나누던 대화로 가득했던 길이었지만 이제는 혼자 걸으며 바람의 소리,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자신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정호 씨는 진짜 나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순간에 마음이 편안한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했는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나를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면을 벗고 진짜 나를 마주했습니다. 정호 씨는 늘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유쾌한 사람, 직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선배, 가족 앞에서는 든든한 아버지. 하지만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정작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잊고 살았구나. 이제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불편한 자리에 앉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진짜 나를 찾는 건 결국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가능했습니다. 진짜 나를 찾는 세 가지 변화. 첫 번째,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했습니다. 예전에는 기쁨, 슬픔, 외로움 같은 감정조차 타인의 시선에 맞춰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좋아하니까, 사회적으로 유익하니까 했던 일들.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남의 기준이 아닌 내가 진심으로 즐거운 것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불안보다는 평화가 더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연락이 줄어드는 것이 불안했지만 그 공백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관계가 줄어들수록 더 이상 채워야 한다는 압박이 사라졌습니다. 혹시 지금 나만 이렇게 외로운 걸까? 하고 느끼고 계신가요? 친구들이 떠나가서 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야 진짜 나를 만날 시간이 찾아왔다. 타인의 기대가 아닌 진짜 나라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깊은 여유입니다. 둘째, 불필요한 갈등과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친구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억지로 맞추려고 해서 힘들었던 겁니다. 정호 씨에게는 30년 지기 친구 영철 씨가 있었습니다. 둘은 대학 시절부터 술잔을 기울이며 인생의 크고 작은 순간을 함께 나눈 사이였습니다. 직장 문제로 고민이 생길 때면 영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가족 이야기도 거리낌 없이 털어놓을 만큼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영철 씨와의 대화가 점점 피곤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끝마다 피어나는 사소한 불만들, 서로의 의견이 조금만 달라도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감정. 그 결정적인 사건은 별것 아닌 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몇 년 전 두 사람은 늘 그렇듯 주말 저녁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식당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철 씨가 가볍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넌 요즘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 사실 아무렇지 않게 들을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표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호 씨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보였나? 그동안 내가 너무 내 얘기만 했던 걸까? 이틀, 사흘이 지나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먼저 연락을 해볼까 고민했지만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서운함이 쌓일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관계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가깝다고 느끼는 만큼 더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 깊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정호 씨는 그렇게 오랜 친구와의 거리감에 괜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그냥 한마디 사과하면 될 텐데. 아니, 왜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괜히 영철 씨의 SNS를 살펴보며 저렇게 잘 지내는 걸 보면 나만 신경 쓰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정호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가 진짜 소중한 거였구나. 서로 연락을 끊은 지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엔 그 공백이 불편하고 서운했지만 이상하게도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맞춰야 했던 대화도 필요 없었고 기분이 상한 채로 가식적인 웃음을 지을 일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누구 탓일까? 를 고민하는 스트레스가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친구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억지로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서 힘들었던 거구나. 정호 씨는 그동안 좋은 친구라는 틀에 스스로를 가뒀던 것이었습니다. 서운해도 참아야 하고 의견이 달라도 괜히 맞장구를 쳐야 했으며 억지로 화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관계라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편안해야 한다는 걸. 관계를 줄이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후로 정호 씨는 더 이상 불편한 감정을 억지로 감추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솔직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오해에 얽매이지 않고 맞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만 남겼습니다. 억지로 약속을 잡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는 여전히 편안했습니다. 그 결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실망하거나 서운함을 쌓아두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진짜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어느 날 정호 씨는 우연히 영철 씨를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의 만남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짧은 인사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서로 억지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서운함은 사실 시간이 해결해주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거리가 더 나은 답이 됩니다. 혹시 지금 친구와의 사소한 오해로 마음이 무겁진 않으신가요? 괜히 맞춰야 하는 대화가 지치게 만들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관계를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소중한 인연은 애쓰지 않아도 편안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갈등이 사라진 자리에는 더 깊고 평화로운 여유가 찾아옵니다. 셋째, 시간과 에너지가 온전히 나를 위해 쓰인다. 늘 바쁘게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정호 씨의 하루는 늘 누군가를 위한 시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들을 챙기고 상사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친구들과 약속이 잡혀 있었고 주말에는 가족과 친척들의 모임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게 성공한 인생이지.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할까? 친구들과의 시간,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질까? 은퇴 후에도 정호 씨는 여전히 친구들과의 약속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퇴직 동기들과의 술자리, 골프 모임, 동창회까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언제부턴가 그 시간들이 점점 피곤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을 준비하는 것부터가 부담이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대화가 지루했고 가끔은 관심 없는 주제에도 억지로 웃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구나. 이후로 정호 씨는 더 이상 억지로 약속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혼자 걷는 30분, 그게 이렇게 소중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호 씨는 매일 아침 30분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하던 시간을 혼자 보내는 게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혼자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걷다 보니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이 선명해졌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스치는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낯설면서도 새로웠습니다. 이 조용한 시간이 이렇게 편안하다니. 정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너무 바쁘게만 살아왔구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진짜 여유를 찾았습니다. 산책을 시작으로 정호 씨의 일상은 점점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누군가와 함께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으로 더 가치 있게 채워졌습니다. 카페 한 구석에 앉아 커피 한 잔과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대신 책 속의 글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조용한 시간이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작게나마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으로 흙을 만지고 작게 싹을 틔우는 작은 식물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조용한 것도 참 좋은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약속 없이 그냥 혼자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굳이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되는 자유, 누군가를 배려하지 않아도 괜찮은 편안함, 누구의 것도 아닌 온전히 나만의 시간. 정호 씨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늘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썼을 뿐 정작 나를 위해선 시간을 쓰지 않았구나. 직장에서는 회사의 목표를 위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는 관계 유지를 위해, 가족과 함께할 때도 늘 책임감이 앞섰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이야. 이제는 더 이상 억지로 약속을 만들지 않습니다. 마음이 내킬 때만 사람들을 만나고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는 거리감을 둡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혼자 걷는 30분이 친구들과의 시끌벅적한 모임보다 더 행복하고 조용한 독서 시간이 억지로 이어가는 대화보다 더 편안합니다. 누군가를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지친 적이 있으신가요? 억지로 나서는 약속이 오히려 더 피곤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내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나를 위해 써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와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나와의 약속이 가장 소중한 법입니다. 넷째, 진짜 소중한 관계만 남는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결국 남은 건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한때 사람들과의 만남이 인생의 활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장 동료들, 동창들, 골프 모임, 동호회까지. 그의 휴대폰은 항상 바쁘게 울렸고 주말마다 스케줄이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도 왜 나는 이렇게 공허할까? 친구가 많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북적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허전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연락이 끊기니 끝이더군요. 은퇴 후 정호 씨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주 만나던 동료들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술자리에서 웃고 떠들던 친구들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왜 이렇게 쉽게 잊히는 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 관계들은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유지되었던 거였구나. 서로 진심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이해관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만남, 혹은 그냥 습관적인 관계였을 뿐이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니 진짜 친구가 보였습니다. 정호 씨에게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민호 씨가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자주 하지 않았고, 가끔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호 씨와의 관계만큼은 늘 편안했습니다. 잘 지내냐? 라는 짧은 메시지 하나로도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몇 년 만에 만나도 어제 본 사람처럼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괜찮은 친구, 그게 진짜 친구더군요. 오랜만에 전화 한 통,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정호 씨는 갑자기 민호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잘 지내지? 갑자기 내 생각이 나서. 별것 아닌 한마디였지만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대단한 이유가 없었기에 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둘은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남은 어색함 없이 편안했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과거의 추억을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이었습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고 무언가를 과시하거나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관계는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이어집니다. 정호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깨달았습니다. 나는 진짜 중요한 걸 잊고 살았구나. 그동안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진짜 나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했고 어색한 분위기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 웃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나를 포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와의 관계는 달랐습니다. 나는 그냥 나였고 그걸로 충분했던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였습니다. 관계를 줄이니 진짜 인연이 남았습니다. 정호 씨는 더 이상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도 않았고 누구와의 약속이 없다고 해서 외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남은 사람들은 정말 소중한 인연뿐이었습니다. 굳이 자주 보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내가 약해졌을 때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수십 명의 지인보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혹시 지금 연락이 끊긴 친구들 때문에 외롭다고 느끼시나요? 관계가 줄어든 것이 서운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줄어드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진짜 인연이 남는 과정입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수십 명의 지인보다 더 따뜻한 존재일 것입니다. 친구의 수가 아니라 나와 잘 지내는 법이 중요하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중요한 건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가방에 수많은 사람과 경험을 담으며 살아갑니다. 젊을 땐 가득 채우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가방에 얼마나 많은 걸 담았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남아있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연락이 끊긴 친구들 때문에 허전하신가요? 점점 줄어드는 관계가 외로움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 나와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떠난 사람들의 빈자리는 텅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더 깊은 나와의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끝에서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 글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당신 마음속에 떠오르는 누군가에게도 전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한 줄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힐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고 다음에도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